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스타프 최공기입니다. 오늘은 인공위성 스타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에 이어 스페이스X 스타링크에 이르기까지 혁신적 아이템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스타링크는 10억 중국 네티즌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스타링크가 중국 공산당의 만리 방화벽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중국 공산당은 만리 방화벽을 데이터 크로스보더 안전망이라고 부르지만 중국 네티즌 입장에서는 안전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검열당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박탈당하는 정보의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배치해서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 덕분에 인터넷망이 열악한 남극이나 사막,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도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통신 장애를 도와주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스타링크가 정보의 장벽에 갇혀 있는 중국인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에포크타임스 한 기자가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국 베이징 주소를 사용해 스타링크 서비스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타링크는 2023년 당신의 지역 베이징에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라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공급은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스페이스X는 중국 지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 시점을 올해로 예상한 바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인 2023년엔 스타링크가 중국의 방화벽을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속내가 있습니다. 미국 소셜 Q&A 사이트 퀘라에 따르면 스타링크가 중국에서 개통될 것으로 믿는 누리꾼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스페이스X가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서 데이터를 검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는 스페이스X에 메일을 보내 스타링크 서비스가 언제 중국에서 개시될지, 그리고 개시된다면 중국 공산당 정권과 협력해서 인터넷 검열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지만 스페이스X로부터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2015년 머스크가 시애틀에서 스타링크 우주 초고속 인터넷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실현 가능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중국 매체 찐러터 티아오는 머스크의 야심찬 스타링크 계획이 과거 위성통신 서비스 이디리움 프로젝트처럼 실패할 것 같다며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스타링크 위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채 3개월도 안 돼 러시아 장성 10여 명 이상이 사살됐고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까지 격침이 됐죠. 모스크바함 격침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 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미사일로 모스크바함을 명중시켰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난 4월 중국 항공우주과학산업이 발간하는 현대 방어기술지에 스타링크 프로젝트 발전 현황과 대응에 관한 사고라는 글이 실렸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스타링크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응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통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중국 각지에서 위성 안테나 철거 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2018년 2월 22일 첫 시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해부터 중국 각 지방정부는 위성 안테나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섰고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스타링크가 위력을 발휘하자 이번에는 각 지방정부가 위성 안테나 철거 운동을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최근 몇 년간 위성 안테나 철거 운동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스타링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는 현재 미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2027년까지 스타링크 위성 12,000개를 배치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스페이스X는 여기에다가 3만 개를 추가 발사해 총 42,000개를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타링크는 현재까지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2,7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 지난 5월 기준 가입자 수는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장텐낭 전장옥 박사는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는 이론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방화벽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 이유로 만리 방화벽으로는 스타링크의 신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채널인 마크 스페이스 진행자 마크 역시 중국 공산당이 스타링크를 결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택남 박사는 스타링크 안테나가 과거 위성 안테나와는 달리 사이즈가 피자 박스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실내 창문 옆에 둘 수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위성 안테나를 필사적으로 찾아내려고 하지만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기술적으로는 스타링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스타링크를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마크는 스타링크가 각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려면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은 스타링크 인터넷을 군사용 통신기술로 간주하고 있어서 스타링크의 라이센스를 발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과연 2023년에 중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까요? 마크는 머스크는 상하이에 대규모 테슬라 공장이 있어서 상업적 이익 때문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당분간 중국에서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 중국 공산당이 스타링크 위성을 요격해 격추를 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장택남 박사와 마크는 중국 공산당이 머스크의 위성을 요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일부 중국 공산당 언론과 전문가들은 스타링크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격추를 해야 한다고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마크는 이는 중국 공산당의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광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스타링크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제시를 했습니다. 마크는 스타링크 위성의 수가 많아서 대량으로 격추하기에는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게다가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은 중국 공산당이 위성을 격추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은 현재 결혼하고 파괴하기가 어려워서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큰 골치덩어리라는 주장을 합니다. 스타링크는 이론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방화벽을 무력화할 수 있겠지만 마크 의견대로 중국의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당분간 중국에서는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